저번 시간에 숙제. 저번 시간 숙제가 어디였죠? 여기까지 37번까지요. 나는 모르. 37번 숙제였잖아. 37번. 너 안 했다고? 나는 숙제를 이거 누구 거야? 못하기 반일 거야. 반일 거야? 빨리 그럼 37번 한번 봐봐. 선생님 앞에다가 그리고 있는 동안. 어디까지예요? 여기 어디까지 하고 나가요? 37번이요. 37번 하고 나갈 거예요. 선생님 없어? 선생님 없어. 계획이 있는 거 아마 못한대. 오케이. 웃기네가 뭐야? 몹시 웃기네. 몹시 웃기네. 선생님 책을 줘. 그거 가져가. 풀고 있어. 가져가. 너 펜에다 써. 별이는 책 어떻게 했어? 찍었어? 네. 자, 문제 읽으셨어요? 읽었어? 문제. 자, 봅시다. 그림과는 높이 h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아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모습을 나타낼 거고, 질량이 2m인 물체로 던져서 우리가 2p로 연직 윗방향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수평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운동량은? 그치,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질량과 운동량.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속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속도는 뭐분의 뭐니까? 질량분의 운동량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속도는 얼마다? 가에서는? 가에는 n분의 p고요. b는요? b의 속도는? 그치, 2n분의 2p니까 또 n분의 p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운동량 가지고서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볼 수도 있을까? 우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럼 이거 운동량 넣어서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운동량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속도로 할 수도 있고, 또 2 곱하기 질량 분의 운동량의 제곱의 형태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B의 최고점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물체는 높이가 h인 곳에서 떨어졌더니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얘들아, 최고 높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최고 높이는 속도가 뭐가 되는? 그치,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지. 그쵸?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물체의 나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처음 속도, 가속도.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처음 속도 둘이 어때요? 같아요. 가속도 둘이 어때요? 같지? 무슨 가속도밖에 없어? 중력 가속도밖에 없으니까 같죠? 그쵸? 자, 그럼 처음 속도 같고 가속도 같고 나중 속도가 0 되려면 걸리는 시간. 안 풀어오니까 모르지. 김한린 지난 시간에 도망가니까 모르지. 자, 나중 속도가 0이야. 처음 속도 둘 다 n분의 p야. 가속도 다 뭐야? 중력 가속도야. 그럼 걸린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A랑 B가 같겠지? 그쵸? 처음 속도 똑같고 나중 속도 똑같고 가속도 같으면 당연히 시간이 똑같겠죠? 자, 그럼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동한 높이도 어떨 거다? 그렇지, 같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최고점의 높이는 h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돌아올 때까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물체가 던졌어요. 던졌을 때 운동량 얼마지? 2P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럼 던져서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여기에. 그럼 내려왔을 때 속도는 출발할 때랑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쵸? 우리가 같은 높이가 되는 지점에서 속도는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서는? 그러면은 변화량은? 4P. 그렇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4P가 될 겁니다.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도달을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B가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반이다. 얘가 여기 있을 때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얼마야? 여기에 도달했을 때. 아니야? 여기 아니야? A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그래, 여기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 얼마예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근데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 얼마? 2n분의 p제곱 해도 되고 2분의 1 nv 해가지고 해도 되고 어차피 2n분의 p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길 뭐라고 하자 그랬어 문제에서? 기준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0. 그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자, 그리고 자, 지금 그 다음에는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물어봤어요. B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이 지점에 있을 때. 아, 저것만 하면 되겠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자,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EMGHG. 우리가 높이 이렇게 할 거라고 H만큼 올라갈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는 EM분의 P제곱이랑 EMGH랑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가 다 위로 올라왔을 때 뭐가 돼요? 그렇지, MGH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우리가 아직 조금 남았어요. 몇 문제 정도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야,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넷? 되게 많이 남았네? 16문제. 그러면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하루에 2문제 풀고 저거 뭐지? 연력학 2문제 풀고 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연력학 파트를 나갈 건데 연력학 파트를 나가기 전에 개념 정리를 조금 다시 하고서는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용어 정리만 조금 해놓으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그리고 차가운 거를 뭘로 나타낸 거?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런데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같아지게 됩니다. 바로 에너지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동하는 이 에너지 이름을 뭐라고 하자? 그렇지, 열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변화는 우리가 열에너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에너지하고 물질을 모두 다 내보낼 수도 있고, 에너지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들을 다 차단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연력학 과정에서,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었는데 0법칙은 우리가 뭐였냐면은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뭐가 같아진다? 그렇지. 온도가 같아진다. 항상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열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법칙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에너지 법칙 우리가 가한 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된다?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면은 온도의 변화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온도가 변한다고 한다는 거는 뭐가 변한다는 거라고? 분자들의 그렇지, 평균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고요. 평균 속도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평균 뭐가? 운동 에너지가 변화한다 라는 거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요. 기체가 한 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야, 이거 니네 시험 다 나갔잖아, 여기는. 어떤 형태로? 그렇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 자, 여기도 부피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없으면 일 했다 안 했다? 그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자, 그래서 이 일법칙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네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거는 우리가 부피연면 그래프에서 자, 요거는 그치, 등적 과정.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등압.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곡선은 등온. 자, 그런데 이 등온 사이에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이거는 뭐? 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일 때, 등온일 때, 등적일 때 과정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등적일 때 우리가 에너지 보존 얘기를 해보면, 등적일 때 에너지 보존 어떻게 됩니까? 가해진 열 에너지가 뭐하고 뭐로 쓰인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기체가 한 일이 되는데, 등적은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흡수한 열 에너지 또는 방출한 열 에너지가 다 뭘로 쓰인다? 그렇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쓰인다. 그래프로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자, 부피가 안 변했을 때 우리가 1이 0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피연면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에 해당이 된다? 한 1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랫면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화살표가 밑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등온 그래프 선생님이 2개 그렸어요. 자, 연력학에서 얘들아 할 때 그래프가 나오거나 하면은 아니면 내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럼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고서는 등온 그래프 2개 그리세요. 위에가 온도가 어떤 거라 그랬지? 그렇지, 높은 거. 아래는 그렇지, 낮은 거. 자, 그럼 선생님 화살표가 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온도에서 어느 온도로? 그치,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럼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는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흡수한다. 자, 반대로 화살표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등압 과정 봅시다. 등압 과정을 봤더니 얘들아, 압력은 일정합니다. 자, 압력 일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리는 횟수 일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화살표 오른쪽으로 간대요. 자,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 그러면 일을 했다, 받았다? 그치,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어느 그래프에서 어느 그래프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그러면은 온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진 열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도 뭐 했고? 증가했고.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 그렇지, 기체가 한 일. 그래서 일을 했다. 그 결과 우리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 기체가 일을 했다. 그럼 열 에너지는 흡수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열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자, 반대로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요. 그럼 부피가 감소. 그럼 일을 받았다, 했다? 변화 없다. 그치, 일을 받았다. 자, 일을 받았고요. 온도는 저온으로 감소하네요. 그럼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 그럼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일은 받았어요. 그럼 열 에너지는 낮아지니까 방출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열 봅시다. 자, 단열은 우리가 내부에 열 에너지에 출입이 없는 상태. 자,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그치? 얘들아 부피가 증가하는데 압력을 받더니 어떻게 되니? 감소하겠네요. 그쵸? 자,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우리가 0인 상태인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기체가 한 일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합이 0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 이 방향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온도는 낮아지더라. 그래서 0되더라 라고 하는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단열 팽창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반대예요. 자, 그럼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받았다 했다 없다? 그치, 받았다. 자,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고온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0되는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 흡수 없지만 내부 에너지와 기체가 한 일의 변화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0되는 거고요. 이 과정은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압력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겠고, 그렇죠? 단열 압축 과정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포즈만 알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등온 그래프 볼게요. 자, 등온은 우리가 압력이 아니라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온도가 똑같을 때.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열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올 건데 이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어떤 과정이라고요? 온도가? 똑같은 거야. 온도가 똑같은 거. 이 과정에서는 낮아지는 거는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근데 이 선 안에서는 계속 온도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피가 이랬을 때 압력은 이렇게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피가 증가했어요. 온도는 변화 없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야? 0이지. 온도가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자,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화살표 따라가 보니까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를 했다 받았다 없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우리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에 대해서 일을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자, 반대로 지금 부피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체가 일을 했다 받았다 없다?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기체가 일을 했다 받았다? 그렇지, 받았다. 그러면은 받았다기 때문에 우리가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감소해야 되겠네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열 에너지도 감소. 그럼 열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 흡수? 그치, 방출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력학 1법칙 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 그리고 등온 그래프 2개 그리면은 그래프 가지고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 있어요. 자, 연력학 2법칙은 선생님이 뭐에 대한 거라 그랬었지? 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자, 열의 이동 방향은 항상 어떤 온도에서 어떤 온도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열이 어떨 때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럼 저온은 열 에너지를 계속 뺏기는 거고 고온은 열 에너지를 계속 얻는 거니까 가스레인지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지? 냉장고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시원해지는데 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근데 이거를 표현을 다르게 해볼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첫 번째 무질서도가 어떤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니네 방이 어지러운 게 어떤 거라 그랬어?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지. 무질서도 어떻게 되는 방향이니까?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자, 그럼 무질서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자고요? 엔트로피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막 섞었을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확률이 그렇지, 높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온은 고온끼리, 저온은 저온끼리 있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고온은 고온 그대로, 저온은 저온 그대로 이 상태가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섞이는 게 확률이 높아요. 마구잡이로 섞이는 게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연력하기 법칙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칙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 나오면은 뭐부터 그리라고? 등온 그래프 2개 그리라고. 위에 거 고온, 아래 거 저온. 그렇게 해서 풀어봅시다. 2분. 오늘 세린이는 왜 없지? 세린이 목요일마다 목요일 갔다고 했어. 자, 봅시다.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각각 얘들아 이상기체라고 왜 알려줬을까? 분자 사이의 인력 다 무시하고 내부 에너지 오로지 뭐만 신경 쓰자? 운동 에너지만 신경 쓰자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넣은 거예요. A, B, A, C를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 B는 압력이 일정한 거죠. 엄청 친절해. 보자마자 그냥 등압인 거 알 수 있는데 알려줬어. 그리고 A, C가 부피가 일정한 거잖아. 등정인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또 알려줬죠. 자, 기억.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자, 선생님 뭐 그려주라 그랬어 그냥? 등온 그려주라 그랬죠. 그쵸?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거 그릴 때 B 함부로 지나가면 돼, 안 돼? C 지나가면서 B 동시에 함부로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직 모르는 거야. 알겠지? 모르는 거야. 함부로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일단 A하고 C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A하고 C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선생님 등온 그래프 그렸어. 2개 그렸어. 위에 있는 게 고온이고 아래에 있는 게 저온이라고 했죠? 자, C는 고온 쪽에 있어요? 저온 쪽에 있어요? 고온 쪽에. 그러니까 C는 온도가 어떻다? 높다. 우리가 등정 과정이라서 압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흡열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온도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그래프 2개 그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외부에 일을 한다. 이건 뭐 보면 돼요? 부피. 자, 부피 그럼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자, 지금 봤던 AB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외부에 일을 하는 거. 자, 디귿 AC 과정에서 기체에서 열을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들아, 등적인데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열 에너지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의 저 NEC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해보도록 합시다. 2분 시작. 자, 봅시다. 자, 실린더를 가랑 나랑 두었는데 얘들아, 열 전달이 잘 되는 실린더다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도대체? 자,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 모두 차단된 공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열 전달이 잘 돼. 이거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지금 피스톤 여기 닫아놨잖아. 이거 뚜껑 닫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가 더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열이 잘 전달된다는 얘기는 그 열 에너지는 이동이 잘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열을 가하면은, 그럼 얘는 충분히 열 에너지를 그대로 잘 흡수하는 애야. 그래서 열을 가지고서는 잘 얘가 온도를 변화하든 일을 하든 그렇게 할 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열 전달이 잘 되는 실린더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실린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그냥 실린더라고 쓰면은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에너지가 아예 이동하지 않은 실린더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단열되어 있는 실린더. 열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린더. 라고 어쨌든가 무언가 힌트를 더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제 서서히 움직여. 얘들아, 서서히 움직이는 거 뭐라 그랬지? 서서히 움직인다는 얘기.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는 왜 서서히 천천히 움직여? 등속 운동하려고.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뭐였죠? 가해지는 알자 힘이 0이에요. 그쵸?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물체에 앞뒤로 가해지는 압력이 어떠한 상태? 합해서 0 돼야 되니까. 그쵸? 똑같은 상태를 계속 서서히 움직이면서 뭐 해준다는 거야? 유지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아래에서 누르는 거, 위에서 누르는 거를 계속 똑같이 하겠다. 압력을 똑같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압력 이거 뭐예요? 니네 우주 나가면 어떻게 돼, 얼굴? 니네 몸 어떻게 될 거야, 우주로 나가면? 우주복 안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 터진대. 왜? 압력이 없어서. 우리 저기 물 저 심해 끝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쭈그러들까? 왜? 압력이 커져서.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이 모양인 거야? 무슨 압력? 대기압. 배웠잖아요, 대기압 여러분들. 몇 기압이야? 대기압은 우리가 몇 기압이라고 그래요?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안에서 가해지는 압력도 뭐와 똑같은 상태? 대기압과 똑같은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서서히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무슨 과정이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등압 과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랬을 때 기억,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저 근데 이건 등압인 건 알겠는데 이거 하면 또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되죠. 부피 압력 그래프 하고서는 등압 그래프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그리고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화살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뭐 그리라고? 등온 그래프 2개 그리라고. 위에 거가 고온, 아래 거가 저온. 자, 그러면은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는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요. 그럼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뭐 한다? 그치,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그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증가하니까 열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쵸? 그럼 열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되겠고요. 자, 나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방금?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같아요? 자, 봐봐 얘들아. 나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얘가 한 일과 같아요? 그러면요? 그치, 이것보다 크죠? 왜? 뭐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1번의 답은 3번이었고 2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 하다가 연력하니까 너무 쉽죠? 자,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이니 뭐야? 내가 연력학 쉽다고 해서 지금 반응하는 거야?
수업식 할 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효율이 좋다는 건 뭐였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환율이 잘 된다. 여기서 투자에 해당되는 게 뭐지? 그치 고열원의 에너지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한일이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일은 결국에는 뭘로 구할 수가 있냐면 고열원의 에너지에서 남은 거 빼면 자 선생님이 10,000원을 들고 갔어요. 10,000원을 들고 가서 선생님이 머리를 했어요. 머리를 하고 남은 잔돈이 1,000원이었어요. 그럼 머리 하는데 드는 값이 얼마였던 거예요? 9,000원이었던 거지. 그쵸? 그래서 환일은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에너지 주고 나서 남은 거 차를 가지고서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열 효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네요. 자 일단 봅시다. 기체의 온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온도는 하고 물어봤는데 C, D는 부피가 일정하죠. A, B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리고 BC하고 DA가 어떠한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BC 과정에서 보았더니 얘들아 흡수 또는 방출한 열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자 우리 얘들아 등온이랑 단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있으면 뭐고? 등온이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예 없으면 단열이에요. 사실 단열은 그래서 등온, 등적, 등압과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에너지 출입이 없대. 그럼 무조건 뭐야? 단열이야. 근데 에너지 출입이 있대. 그럼 무조건 뭐는 아니야? 단열은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BC 과정에서는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있는 걸 보아하니 얘는 뭐다? 등온 과정이구나. 그쵸? 자 그리고 DA를 봤더니 똑같이 등온을 주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0이래요.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치 단열 과정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기억부터 천천히 합시다. 기체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그러면은 등온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나머지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A와 D를 비교하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A와 D를 비교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등온 그래프 여기에 맞게 하나 그려주시고 B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A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D에다가 하나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뭐가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치? A가 더 높은 거다라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400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들아 이거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내가 가고 주고 뭘 했더니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원상복귀. 그쵸? 그럼 원상복귀가 됐다는 얘기는 나간 거랑 들어온 거랑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자 AB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AB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네요. 그리고 온도도 증가하네요. 그러면은 AB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네요. AB는 열 에너지 흡수하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500줄은 흡수하는 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네요.
그쵸? 얘들아, 압력은 우리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기체가 한 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만 보면 돼? 등온 그래프 변화했니? 부피 증가했니? 이것만 보면 돼. 압력은 나중에 보세요. 압력은 물어보면 봐. 알았지? 자, 그러면 등온 그래프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부피가 증가하려면 열 에너지는 흡수해야겠죠? 그럼 A, B, C도 우리가 열 에너지 흡수. 자, 그 다음에 CD 볼게요. 자, CD 봤더니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네요. 자,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CD는 열 에너지 뭐 한다? 방출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 에너지 지금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에너지 흡수했는데 이 중에 내부 에너지 지금 A, B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치? 증가하지. 온도가 어떻게 됐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구나. 그렇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BC에서는요.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지요. 당연히 등온이니까. 자,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될 거다? 그치, 감소할 거다. 자,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 DA에서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그치, 증가하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죠. 그쵸? 자, 나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단열, 열 에너지 출입이 없는데 부피가 어떻게 됐다? 에? 감소했다.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왼쪽으로 가는지 부온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하면은 기체가 1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에너지, 내부 에너지에서 온 거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가 된다. 그쵸? 얼만큼 증가했어? 100만큼 증가했어. 여기는 얼만큼 증가했어? 내부 에너지 얼만큼 감소했어요? 모르네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딨어? 여기 얘는 300줄 증가했네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우리가 준 것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준 것만큼 받아야 되냐면은, 자, 요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맞아. 온도가 계속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온도와 관련된 거 뭐였지? 내부 에너지. 그럼 내부 에너지를 준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내부 에너지 지금 300줄 증가, 100줄 증가. 그럼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줘야 된다면은 감소량은 40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한 일 볼 거야. 왜냐면 효율할 거니까. 한 일은 사실은 얘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자, 볼게요. A에서 B 한 일 얼만큼이야? 여기 아랫면의 넓이만큼이죠. 그죠? 숫자 말고 숫자 조금 있다가. 자, BC는요 한 일 얼만큼이에요? BC 아랫면의 넓이만큼. 이만큼. 그치? 그 다음에 CD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DA는요?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 이만큼의 넓이는 받은 일이네. 그럼 내가 일을 이만큼 했는데 받은 일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내가 진짜 한 일이 나오죠. 그럼 결국 진짜 한 일은 얼만큼이야? 요 닫혀져 있는 구간만큼. 요만큼의 넓이가 바로
이 열 에너지가 한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일단 넓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일을 볼 건데, AB 과정에서는 등압은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뭐도 변해요? 부피도 변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한 양이 나왔을까요? 오케이, 500줄 일했대요. 500줄 흡수했대요. 내부 에너지는 300줄 증가했대요. 그럼 남는 200 뭐 했겠니? 일했어요. 그쵸? 자, 등온 과정에서 열 에너지 흡수했어요. 얼만큼? 150줄만큼 흡수했어요. 근데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150줄 어디 갔어요? 그치, 일했어요. 자, CD 과정에서는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여기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네요. 그러면 일을 받았어요. 얼마큼 일을 받았을까? 그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일을 받았네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을 얘기하려면 어떤 게 진짜라고? 한 거 빼기 받은 거 해야 된다. 그쵸? 여기 받은 거는 제외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럼 얘가 이만큼 함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진짜 한 일은 요만큼. 자, 그러면 우리 얼마예요? 빼줘. 150줄 일했어요, 총? 250줄 일했어요. 자, 250줄 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래다가 뭐 써줘야 된다고요? 흡수한 열 에너지를 써줘야 돼. 내가 흡수한 열 에너지 가지고 일한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흡수한 열 에너지 다 더해볼까? 우리가 흡수. 끝이 돼요? 자, 그럼 흡수 얼마? 500줄. DC 흡수? 150줄. 더하면 650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해줘 빨리. 나 또 틀릴 거 아니야. 5, 25. 5, 1은 5, 5, 35. 13분의 5네요. 그쵸? 그래서 효율이 얼마다? 13분의 5다라고 얘기를 했죠. 2분의 1 같은 숫자 안 나온다 그랬지? 왜 2분의 1 같은 숫자 안 나온다 그랬어? 열심히 만들어봤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0.2에서 0.25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숫자가 막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뭐 할 때 의심해 보냐면 내가 숫자 계산을 했는데 0.5가 넘어. 그러면은 니네 문제 푼 거 잘못 푼 거 아닌지 그때는 의심해 봐야 돼. 근데 그것보다 작아. 0.2에서 뭐 0.3 미만이야. 그러면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게 풀었을 거라고 믿으세요. 숫자가 막 13분의 얼마가 나와도. 알았지? 자, 열기관 아래 4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 봅시다. 그림은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3Q의 열을 흡수해서 외부에 WA를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2Q의 열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T1의 온도가 어떨까? 당연히 높겠죠. 자, 니은 W 한 일은 얼마니? 자, 한 일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고열원 에너지 빼기 저열원 에너지. 자, 고열원의 에너지 몇 Q? 3Q. 남은 열 2Q. 그럼 빼면 얼마? Q. 자, 열기관의 열 효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고열원 에너지분의 한일. 근데 고열원 에너지 3Q. 한일 Q. 그럼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5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기체 A가 들어있는 공을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A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나왔어. 부피가 뭐 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거 무슨 과정이다 그러면? 그치, 등적 과정이다. 근데 온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을 할까요? 흡수하겠죠.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자, 압력을 물어봤어요. 선생님이가 잘 모르겠으면 뭐 그리면 된다고?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 자, 부피 압력 그랬을 때, 자, 이거 무슨 과정이었죠? 등적 과정. 그럼 어떻게 그려? 그렇게 세로로. 그리고 나서 뭐 그려주라고요? 등온 2개 그려주라고요. 위에 게 고온, 아래 게 저온. 자, 지금 우리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압력이 증가하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얘들아,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내부 에너지 물어보는 거죠. 자,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 그치,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시작.
자, 봅시다.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4인데 0.3은 효율이 엄청 높은 거야. 그치?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4인 열기관이 고열에서 열을 흡수해서 W를 하고 저열원으로 Q에 열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일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고열원의 에너지는 얼마였길래 우리가 1을 W만큼 하고 Q가 남을까요? 그럼 얘 얼마야? 고열원 에너지는? Q 더하기 W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겠네요. 이거 주고 나서 Q가 남았다고 하니까. 자, 근데 열 효율이 얼마라고요? 0.4라고요. 그러면은 10분의 4는 우리가 가한 열 얼마? Q 플러스 W. 이런 양 W.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 또 덧셈 뺄셈 잘못하나 잘 봐. 뭐 구하는 거니 근데? 한일? 3분의 2Q? 맞네요. 3분의 2Q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그림은 온도 T1인 열원에서 200줄의 열을 흡수해서 WA를 하고 온도 T2인 열원으로 160줄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1과 T2 비교하래. 당연히 우리가 공급하는 열 쪽이 온도가 어떨 거다? 더 높을 거다. 그러니까 T1이 더 클 거고요. 자, 한 일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한 일은 뭐 빼기 뭐예요? 고열원 에너지 빼기 저열원 에너지. 자, 고열원 에너지 얼마? 200줄. 저열원 에너지는 160줄 빼면 400줄, 40줄. 자, 열 효율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열 효율 어떻게 구해요? 가한 열 에너지분의 한 일. 가한 열 에너지 200. 한 일 40. 그럼 200분의 40 몇 줄이에요? 열 효율 얼마예요? 0.2가 나오겠네요. 자, 8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열 효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열 효율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고열원의 에너지 분의 한 일인데 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고열원의 에너지 빼기 저열원의 에너지.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 빼기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고에너지 분의 고에너지는 1 마이너스 고에너지 분의 저열원의 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열 효율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 0.2. 그러면은 고열원 에너지 분의 저열원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0.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9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잠이 오나 보다. 눈을 비비게 해봐. 하고 넘어가요? 다음 문제 푸는 사람들 채점하고 넘어가세요? 자,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사큐의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저열원에서 3Q의 열을 방출했다고 합니다. 이 열기관에서 고열원 6Q를 흡수했을 때 열기관이 한 일은이죠. 자, 그러면은 같은 열기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동일한 상태에서 했다. 열 효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얘 열 효율 얼마짜리 열 효율이니? 얘 얼마짜리 열기관이야? 열 효율이 얼마인? 4분의 1이네죠.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열 에너지 얼마를 가할 거다? 6Q 가할 거다. 그때 한 일은 얼마냐? 그럼 한 일은 어떻게 나타나요? 4분의 6Q? 2분의 3Q니? 그래서 한 일은 2분의 3Q. 1.5Q 맞네요. 그쵸? 자, 10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봅시다. 그림은 일정량 이상의 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의 피스톤에 힘을 가했더니 피스톤이 이동하여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대. 자, 얘들아, 이거 읽는 동안 열 에너지를 주었다, 뭐 가열했다, 저항을 넣었다, 얼음을 넣었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에너지 출입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럼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그치, 무조건 단열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단열 과정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혹시 이 색으로 하면 안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자, 단열 그래프 우리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약간 급하게. 그리고 등온 그래프 2개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 등온 하나, 둘, 고온, 저온. 자, 이랬을 때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과정.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게끔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건데 압력은 어떻게 되니? 보니까 증가하네요. 그래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맞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보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 자, 기체는 외부로부터 외부에 일을 한다? 자,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되지? 근데 얘 지금 어디로 갔으니까? 왼쪽 부피 감소했으니까 2를 받는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넘어가는 사람들 꼭 채점하고 넘어가세요. 자, 봅시다. 자, 그림은 한 순환 과정 동안 고열함부터 Q1의 열을 흡수해서 W에 이르라고 저열함을 Q2로 방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한대요. 자, 열기관이 하늘에는 Q1 빼기 Q2야. 맞죠? 그죠? 고열함 빼기 저열함 해야 되니까. 자, Q2가 W이면 열 효율은 0.5야. 그렇겠네요. 그쵸? 우리가 한 일과 고열함과 저열함의 차이가
같다면 0.5가 되겠네요. 자, Q1이 W인 기간, 즉 내가 고열원을 가했을 때 가열 에너지가 모두 1로 쓰이는 거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A, B, C 다 맞았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그림은 보혈은 3Q 흡수해서 저열원으로 2Q의 열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1로 전환하는 거다. 맞지요? 자, 니은 W는 Q이다. 자, 우리가 한 일에 우리가 고열원 빼기 저열원이라고 했는데 고열원에서 방출한 에너지 3Q, 저열원에 2Q니까 빼면 얼마? Q. 그쵸? 그래서 Q 맞고요. 열 효율은 3분의 1이다. 맞죠? 왜? 우리가 고열원의 에너지 3Q분의 한 1Q니까 3분의 1 나오는 거 맞네요. 자, 13번 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그림은 고열한에서 3Q의 열량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저열에서 3Q의 열량을 방출하는 열기관의 흐름을 나타낸 거다. 자, 그럼 한 일은 당연히 고열 빼기 저열이니까 Q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효율 내가 간 열에너지 4Q분의 우리가 한 일 Q니까 4분의 1Q 될 거고요.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1로 바꾼 장치이다. 맞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81페이지 푸는 중이니까 80페이지 목표량까지 다 됐죠? 그쵸? 아까 80페이지까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역학적 에너지 한 문제씩 더 하자.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우리 아까 근데 역학적 에너지 다 풀어줘야지. 아까 16문제씩이나 남았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하루에 2문제씩만 풀대잖아. 자, 38번 문제 풀면 되죠? 자, 용수철이 아래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우리 저번에도 했죠?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 뭐뭐뭐 고려해야 된다고? 운동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산성 포텐셜 에너지.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거, 원래의 길이에서 압축된 거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8번. 3분 드리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역학적 에너지.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뭐의 합이라고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 근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2개 있는 상태. 그쵸? 자, 얘 지금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이죠. 안 움직이니까. 자, 포텐셜 에너지 2개 있어요.
운동 에너지랑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자 우리 아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자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일까? 얘 원래의 길이 뭐라 그랬어? 4에 근데 얼마 됐어요? 그럼 얼만큼 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용수철 상수 그냥 K라고 놓고 그렇지 3L의 제곱이니까 9L 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L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거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거 운동 에너지 0 이 상태로 정지했대요.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의 길이가 얼마였다고? 4L이었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5L 그러면은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OL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 원래 길이 뭐였지? 4L 그래서 2L의 제곱 그쵸? 그래서 4L 제곱 플러스 그렇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2L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여긴 안 같은 거야? 마찰 없으니까 이거 세 개 다 같은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속도를 뭐의 형태로 나타나니? G와 L의 형태로 나타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없애버려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애기 위해서 1번이랑 2번이랑 같다 해둘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2분의 9 KL 제곱 플러스 MGL은 지금 2분의 1 KL 제곱 플러스 5MGL과 같다. 자 그럼 넘기면은 4KL 제곱은 얼마다? 4MGL이다. 그러면은 KL 제곱은 MGL이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KL 제곱이 MGL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2MGL이 되겠네요. 플러스 2MGL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4MGL이 되는데 그쵸? 그럼 뭐와 같다 얘도 해줘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 편한 거 만들자. 뭐가 편할지도 모르겠다. 여기 해볼까요? 2분의 9 MGL 더하기 MGL이 이거와 같다. 그쵸?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1 MGL 빼기 4 MGL 는 2분의 1 MG죠. 우리 근데 구하는 게 운동 에너지예요? 속도예요? 속도? MM에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빨리 해줘. 2분의 11 빼기 2분의 4 2분의 4? 그냥 4 MGL 4 MGL 빨리 해줘. 2, 4, 8, 3? 2분의 3? 3GL? 3GL은 V제곱이다? 맞아? 그러면 우리 V는 루트 3GL이다? 맞네요. 루트 3GL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뭐 더 하냐면은 40번 한 번 더 해요. 40번 하면 40번. 39번 좀 걸릴 거고 40번 40번. 2분. 아니네. 57분이네. 달려.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숙제도 안 해놓고. 왜 안 꺼졌네?